문다희 씨가 세 번째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입장문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개구리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감정적인 좀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 오마주한 듯한 그런 느낌의 글도 올렸고, 이번 거는 꽤 장문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산문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네. 제가 보니까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쓰네요. 어. 다른 걸 떠나서 이 네네. 표현이나 이런 게 뭐 할 일 없이 어. 뭐 이런 말, 네네. 뭐 지르 밟고 이런 말 보면 평소에 네네. 글을 굉장히 그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좀 어. 써보신 분이에요. 예술가의 그것도 피가 흐른가 예, 봅니다. 확실히 뭐 네. 이거는 다른 뭐 정파와 관계없이 글을 되게 잘 쓰신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본인은 굉장히 괴롭다. 네. 제 인간적으로는 참 연민과 음.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네. 대통령의 딸이니까 대통령을 지낸 분의 이제 딸이 됐죠. 그 이후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네네. 예. 그러나 네. 그와는 별개로 그렇죠.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건 따져야 하니까 음. 방송의 소재로 삼는 것이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네. 오해는 하지 마시길. 개인적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방송할 때는 되게 오해를 살 만한 말들 많이 해가지고 아니에요. 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 네, 그래서 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좀 예술가적인 피가 있나 봐요. 문준영 씨도 그렇고. 그쵸, 예. 네. 글은 정말 잘 쓰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다희 씨 글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니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운을 이렇게 떼길래 뭔가 좀 자기를 둘러싼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 나는 원래는 A는 B인데 왜 자꾸 언론들은 A는 C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리고 닫히길 반복한 서랍들이 서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듯했고 눈으로 샅샅이 훑고 간 그러나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남겨진 것 그전까지 애정했던 내 것들을 마구다 버리고만 싶었다. 채광을 위해 환하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 그러고는 그 방에서 할 일 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 뭐 쉽니다 완전히. 뭐 거의 네. 문다의 단상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썼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문학적인 감수성은 풍부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 문다희 씨의 전 남편이죠. 네. 그분과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 게임 업체에 취업했다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게임 있었습니다. 업체에 다녔었는데 어떻게 항공사를 가냐? 요게 네. 이제 문제였는데 근데 그 게임 업체 이름도 토리 게임즈라 가지고 그때 또 논란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양산의 개벌인이라는 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개벌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토리다 보니까 아니 많고 많은 게임 회사 중에 어떻게 하필 이름이 또 토리 게임즈냐 이런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게임 업체는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수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A 씨가 문재인의 부탁을 받고 사실상 그렇게 다리를 놔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네. 그게 만약 입증이 되고 그래서 게임 업체에 취직한 게 된다면 네. 문 전 대통령이 이 문다희 씨 부부 딸 부부의 생계를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봐줘왔다는 증거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분이 네네. 이 전 사위 이분이 네. 그럼 전엔 뭐 했냐? 전엔 증권회사를 다녔더라고요. 게임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 출신 누가 다리를 놔줬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증권회사랑 회사로 간 거니까. 게임이랑 그렇게 뭐 큰 관련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애널리스트인데 게임 회사 전문 애널리스트여서 뭐 같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토리 게임즈라는 데가 상장 회사인지 뭔지 그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연관성이 적으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취업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다라는 거를 그렇죠.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경제 말씀인데요. 공동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게 입증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해 가지고 요 지금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인도 10명 가까이나 되고 압수수색도 15곳이나 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게 시사저널이 이번에는 그 검찰에 대해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하면서 이게 만약에 입증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전망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변인님? 저는 이 정도로 검찰이 네. 세게 나왔다는 건 언론에 미처 다 보도되지 않은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거를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얘기가 네. 나왔다는 건. 그리고 이게 뭐 몇 달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오래된 얘기였고 이 수사가 장기간 진행돼 있었고 다만 네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가족 문제, 전직 대통령이 또 피의자로 적시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대단히 그 하고 많은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을 거다. 그렇죠. 그냥 한 게 아니다. 시사저널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 괜한 걱정을 한다.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민수 의원이 많이 입장을 내던데. 그분은 뭐 네. 네, 혹시 뭐. 좀 이것도 주제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최근에는 이제 어. 국회 상황 때문에 저하고 한 2주 전까지 원래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자꾸 네, 안 와요. 또 그분이 올 땐 제가 또 한번 빠지고 이래가지고 최근에 네네. 못 뵀는데 그분 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들도 알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떠냐면 네네.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만 자꾸 써요. 뭐 전직 대통령을 뭐 정치 탄압에 뭐 요기만 쓰고 팩트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 자기들도 구호. 좀 구호 불리한- 얘기는 구호하고 구호를 외치는 선전같이 그냥 네, 얘기하는. 그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5천만 원 그거 이제 보자기에 싸서 줬다라고 하는 거. 그거요.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퇴임 후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퇴임 후든 뭐든지 간에 그게 상례가 아니잖아요. 자 1번 네. 5천만 그럼 현금 5천만 원이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하려면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서 5천만 원 현금 인출한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다 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뭐 시위도 있고 하니까 집에 사저 양산에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그럼 그 인출은 어디서 하는 거야? 집에 현금 인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 ATM이 있지 거기서부터 저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왜 그러네요. 그런 짓을 한 거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누구 시켰냐 뭐 청와대 있었던 분을 시켰다. 뭐 좋은데 그걸 왜 친구한테 보내서 친구가 대신 5천만 원을 입금을 하게끔 온라인으로? 이게 뭐냐?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간 좀 돈 세탁 느낌이 나가지고. 돈 세탁에다가 네. 많이 해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한 번이 아니라 굳이 돈이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신분을 시킬 정도의 상황인데 그걸 해야 돼? 맨 처음에? 그렇죠. 그냥 평생에 한 번 5천만 원 준 게 그때라고? 밖에 막 깽가리치고 난리치는데 그렇죠. 굳이 이게 무슨 무슨 첩보 임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돈 쏘면 되는 건데 그 정도 친분이 있는 친구라면 야 내가 5천만 원 나중에 줄 테니까 네가 좀 저 다혜한테 좀 쏴줄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로 5천만 원을 어디서 도대체 갖고 온 건지 거기서부터 그것도 이해가 안 문제죠. 되고. 네. 예. 만약에 이제 그 입금하러 시위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라고 한다면 인출하러도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인출을 어디서 한 거냐? 인출도 못 해야 되는데 돈을 현금을 5천만 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은 그 양산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럼 인출을 했다? 그건 이상한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자, 그래서 그 친구라고 하는 분도 입금할 때 이제 김정숙 이름을 적어서 보냈다라는 건데. 뒤에다가 썼다.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야 이거 봐봐라. 이게 만약에 진짜 돈 세탁이라면 쓸 리가 있겠냐. 누가 그거를 쓸 리가 있겠냐. 근데 이제 어제 조상규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 네. 조 변호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도 이 돈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증거 남겼어? 나중에 가가지고 네. 자기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로 이름을 써놓은 거 아니겠냐. 저도 그렇게 봐요. 나중에 그리고 또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 세탁 얘기를 하려면요. 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를 얘기하는 게 돈 세탁 얘기지. 그렇죠. 거기에 뭐
김정숙이라 밝혀서 떳떳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죠. 민주당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비스무리한 걸 갖다 놓고서 아니라고 우길 때가 많고 그러니까 딱 집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세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5천만 원이 문이나 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누구의 계좌에서라도 인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받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돈 세탁이라 아니라는 증거로 그걸 쓸 수 있는 거지. 친구가 저 컴퓨터로 이렇게 보낼 때 저 돈 보낼 때 뒤에 자기 이름 뒤에 김정숙 썼다는 게 돈 세탁이 아니라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냔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얘기네. 엄마가 딸한테 준 건 맞아요. 그거는 돈 세탁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친구한테 서 친구가 저 문다한테 준 거 우리가 안다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김정숙 돈이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 얘기고 우리는 다른 얘기예요. 돈 세탁 얘기할 거면 요 앞에 5천만 원이 뭐냐. 그걸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친구가 돈 보낼 때 김정수 이름을 썼냐 안 썼냐라는 거는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얘기네요. 영향가가 없는 얘기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꼬아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면 나오는 거를 그냥 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래.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일단 수사를 당연히 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시사저널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이런 단독 기사도 썼었습니다. 문 대통령 사위 유령 회사 취업했나 1억 벌고 70억 팔아치웠다가 이게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거든요. 아니 근데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시사저널이라는 회사는 물론 이제 뭐 현 야권에 좀 친화적인 그런 기사를 많이 썼다고도 보지만 어떨 때 보면은 하여튼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투가 또 있어요. 자기들 나름의 또 곤조가 있네요.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고 요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니까 그렇죠. 뭐 여당 당시 여당 여권 을 견제하는 뭔가 역할을 그게 이제 또 당연히 관심을 끌게 되니까 이걸 썼겠는데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맥락만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때 이제 그 시사저널이 2017년도부터 19년도 타이스타젯의 감사 보고서를 이제 입수했다라는 건데 2017년도에 타이스타젯의 총 자산이 70억이었는데 유동 자산이 1억이었고 비유동 자산이 69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재화를 뜻하는 것인데 요게 1년 만에 유동 자산이 65억으로 65배나 뛰게 되고 비유동 자산이 갑자기 6,400만 원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좀 뭐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유동 자산이 늘어난 거냐? 그게 아니었고 비유동 자산을 갖다가 팔아서 현금화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매출을 보면 보세요. 8,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로 뭐 이게 돈이 나가고 시자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관계가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잖아요, 매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태국에다가 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들려면 자 일단 1억 뭐 운영비 같은 거 있어요. 1억 현금 갖고 뭐 건물 어디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비유동 자산, 그거를 고정 자산 이런 거 한 69억 정도 이렇게 투자 회사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이 돼야 뭘 월급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매출 8,300만 원 뭘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재무제표에 쓸 수 있을 만한 매출은 이뤄놓고 근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원래 했던 거 팔아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일단 파니까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현금 이만큼 있으니까 1억이었던 유동자산 65억이 되고 뭐 나머지 뭐 조금 남은 게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남고 이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매출이 1년에 8,300만 원인데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연봉이 거의 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건 회사가 아니죠. 이거는. 참 신기한 회사인데. 그리고 이제 65억 가까이를 그렇게 유동자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53억을 갖다가 판매 관리비로 썼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뭘 팔았는데 판매하는데 관리비가 드냔 말이에요. 판관비라고 이제 하잖아요. 판관비 비중도 있어요. 대충 보면은. 그렇죠. 무한정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항공사 판관비 비중 한 10%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매출 대비. 그럼 이제 매출이 8,400만 원이면 그럼 판관비가
많아야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어. 나갔어야 되는데 판가비가 50매덕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2만 프로라고 합니다. 2만 원은 뭘 그러면 뭐 100원짜리 파는데 네네. 뭐 2만 프로면 어떻게 되는 어. 거야? 200 빼고 2만 원 내고 뭐 이래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장사야? 말이 안 되죠. 네. 그 왜 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판관비가 사실상 그때 나왔던 얘기도 그 오너 일가의 어떤 좀 비자금이나 검은 돈 아니겠냐라는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돈으로 이거를 했을 거라고 보고 네. 결국은 돈을 그냥 제일 좋은 건 이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거래 비용만 좀 어. 남기고 이렇게 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 지금 검은 돈에 분명히 서모 씨나 아니면 문다희 씨의 그 돈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조사가 그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왜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다희 씨가 그때 주택이나 이런 거 팔아 가지고 그 청와대 관저에 그때 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죠. 근데 그때 이미 9억 정도를 들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실직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 네. 게임회사 갔다 여기 이제 갔는데 예. 중간에 이제 그런 돈도 있고 저 중간 또 별장도 사잖아요. 그런 돈은 다 어디서 났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와야 할 거고 거기에 네.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문다혜 씨 남편이 대통령 사위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소설대로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취업 과정이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회사가 지구상에 존재를 했겠느냐? 이런 재무제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예제에도 안 나와.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1학년 때 회계원리 배우는데 경영학과 애들은 이런 회사가 네네. 어딨냔 말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문다혜 씨가 일단 공식적으로 이혼했다라는 게 2021년도이거든요. 네. 2021년도 초쯤에 이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일단 민주당이 이혼한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2021년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021년도 11월 달에 그때 이제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낸 게 이 이혼했다라고 하는 서모 씨가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지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아닙니까? 근데 민간인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에 가서 살 수가 있으며 그 전혀 어.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요. 남인데 남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있는 거랑 그러니까요. 똑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가족이 수가 있나? 아니니까. 예.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뭔가 허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몰랐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청와대 관저 네. 지금은 이제 민간에게 다 개방이 네네네. 됐지만 거기가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 뭐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간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 문 대통령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인 거는 당연하고 확실하고 어. 그러면 이 이혼은 도대체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 더 이상 인척 관계가 아닌 사위가 아닌 남인 사람이 남이 거기에 있었던 거는 법적으로 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느냐? 그 사람이 머물렀다는. 서류상 이혼 이후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뭐가 있을 수가 있냐? 출입 기록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관저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만약에 기록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뭐 무전 추식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수사 자체가 문재인이나 이쪽으로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을 했던 거 아닌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 이혼이라는 거, 위장 이혼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참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미스테리한 얘기가 많습니다. 다 위장이야. 뭐 위장 취업에 그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에. 아 정말 이 사람들 하는 거는 뭐 이런 좀 면에서는 기가 막혀요. 좀 진실되게 살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이게 제가 버벅대잖아.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없는 케이스죠. 교과서에 없지. 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판관비가 매출의 2만 프로가 되는. 이렇게 자비로운 오너가 어딨냐고. 그렇게 해도 회사가 굴러가. 돈을 그렇죠. 계속 줘. 네. 연봉은 1억 주고. 계속 네. 줘 그냥.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문다혜 씨에 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고